안녕하세요. 감동 시니어 월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일상의 한 페이지를 저희와 함께 나누기 위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우리네 가슴속 가장 깊은 곳, 누구에게도 선뜻 꺼내지 못했던 묵직한 응어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만큼은 제가 여러분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조심스러운 질문 하나를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를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차라리 생면부지 남이라면 안 보고 살면 그만일 텐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매일 아침 얼굴을 마주해야 하고 그 사람의 모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의 대모처럼 박힐 때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시리고 아픈 감옥과도 같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고부 갈등이라는 네 글자는 21세기가 된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아픈 가시입니다. 시어머니 소리만 들어도 자다가 일어날 정도로 한이 맺혔다는 며느님의 절규부터 내 며느리가 남보다 못해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는 시어머니의 탄식까지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은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마음속으로 수만 번도 더 그 사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무서운 생각까지 품었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견디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향한 원망으로 가슴 답답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시간이 흘러 이제야 조금은 이해하게 된 시어머니의 마음이나 그때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며느리의 진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겪으신 그 말 못할 서운함, 혹은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나 이제는 남이 된 며느리에게 꼭 하고 싶었지만 가슴에 묻어두어야만 했던 말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때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라는 원망도 좋고 아가야 미안했다는 뒤늦은 고백도 좋습니다. 그저 글자 몇 자 적는 것만으로도 누군가 내 마음을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의 짐은 아주 조금이나마 덜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사연 하나하나를 제가 소중히 읽으며 함께 울고 웃고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의 진솔한 속마음을 나눠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평소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과 치유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른바 악마 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살아왔던 한 며느리, 미니 씨의 기구한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인간 이하로 대했던 시어머니를 향해 미니 씨는 가슴속에 날카로운 칼날을 품고 살았습니다. 저 노인네를 정말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수천 번도 더했던 그녀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했던 날 마주하게 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독하고 잔인했던 한 여자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연기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미니 씨의 인생은 통째로 뒤흔들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가슴 시리고도 찬란한 반전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아마 오늘 저녁 가족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어제와는 조금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니 씨의 지난 20년 세월은 차가운 얼음장 위를 맨발로 걷는 고행의 연속이었습니다. 20년 전 가난한 집의 맏딸로 태어나 변변한 혼수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시선은 날선 칼날과 같았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의 조명 아래에서도 시어머니는 축복의 말 대신 미니 씨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어디서 저런 근본도 없는 애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 망치려고 드느냐? 예, 너 똑똑히 들어라. 내 아들이 아까워서 내 가슴이 다 미어진다. 너 같은 걸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 말은 미니 씨가 앞으로 겪게 될 끝없는 지옥의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였습니다. 미니 씨가 이 집에 들어와 가장 처음 배운 것은 새벽의 공포였습니다. 오전 5시만 되면 어김없이 안방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아니, 젊은 애가 어디서 팔자 좋게 잠이나 자느냐?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당장 일어나서 물 끓이고 밥하지 못해.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호통에 미니 씨는 부스스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부엌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겨울철 시린 물줄기에 손마디가 터져나가고 피가 배어나와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니 씨가 정성껏 준비한 아침 밥상을 보며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먹는 거냐? 아니면 개가 먹는 거냐? 야, 내 집에서는 짐승한테도 이렇게는 안 주겠다. 국물 꼴 좀 봐라. 이게 소금물이지 국이냐? 내 친정에서는 도대체 뭘 배워 먹었길래 솜씨가 이 모양이야? 미니 씨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끓여올게요라고 말하면 시어머니는 국그릇을 싱크대에 냅다 부어버렸습니다. 됐어. 먹는 거 가지고 사람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어휴, 내 팔자야. 가장 아픈 기억은 첫 아이를 가졌을 때였습니다. 미니 씨가 임신을 해서 입덧으로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변기를 붙잡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다가와 위로는커녕 혀를 찼습니다. 유난 떨지 마라. 애는 너만 낳느냐? 나 때는 밭일하다가도 애 낳고 바로 들어와서 밥했다. 그런 정신머리로 무슨 애를 키운다는 거냐? 내 아들 돈 축내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미니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속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라고 답하면 시어머니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놈의 속. 속? 듣기 싫으니까 당장 일어나서 청소나 해. 누워있으면 병만 더 깊어지는 거야.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갓난아이를 업고 장에 가서 창거리를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미니 씨가 어머니, 아직 몸이 좀 찬데. 라고 망설이면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 웃었습니다. 애 낳았다고 내가 상전인 줄 아느냐? 집안일은 누가 하고 밥은 누가 해? 찬바람 좀 쐰다고 죽기라도 한대? 어서 갔다 와. 미니 씨의 무릎과 손목은 그때부터 시큰거리기 시작해 평생의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하루만 누워 있으려 하면 시어머니는 방문을 쾅쾅 두드리며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욕을 했습니다. 어디서 게으른 년이 들어와서 집안 망조를 들게 하느냐? 꾀병 부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장 안 나와. 그 소리를 들으며 미니 씨는 열이 펄펄 끓는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미니 씨의 고통은 배가 되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전을 부치는 미니 씨 곁에서 시어머니는 쉬지도 않고 타박을 늘어놓았습니다. 야, 전 모양이 왜 저래? 정성이 하나도 없네. 너 지금 나 들으라고 반항하는 거냐? 친정어머니 제사에 가겠다는 미니 씨의 눈물 섞인 애원에도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 밥이 먼저다. 내가 없으면 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냐? 출가 외인이 친정 타령하는 거 아니다. 너 오늘 가면 내 아들이랑 끝인 줄 알아. 미니 씨는 친정 엄마의 제삿날 부엌 구석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부침개를 뒤집었습니다. 눅눅한 기름 냄새와 소리 죽여 흘린 눈물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는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미니 씨를 살림 못하는 며느리로 낙인 찍었습니다.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아주머니가 미니 씨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유, 저 집 며느리가 그렇게 시어머니를 굶긴다며? 멀쩡하게 생겨서는 속이 그렇게 검다네. 미니 씨가 억울해서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고 다니세요? 라고 물으면 시어머니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냐? 내가 나한테 하는 것 봐라. 남들이 보면 내가 너를 구박하는 줄 알겠네. 억울하면 잘해보든가. 시어머니는 미니 씨가 친정에서 가져온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도 함부로 다뤘습니다. 미니 씨가 아이 돌잔치 때 입히려고 소중히 간직했던 한복을 시어머니가 걸레로 쓰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미니 씨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떤 옷인데 이걸로 바닥을 닦으세요? 제 아이 돌복이에요.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걸레를 내던졌습니다. 천조가리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가 그렇게 유난이야? 집안에 잡동사니를 들여놓으니 내가 좀 치운 거 아니냐? 억울하면 내가 치웠어야지. 미니 씨는 그날 처음으로 무서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인간이 그냥 자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이 인간을 정말 죽이고 싶다. 20년 동안 쌓인 분노는 이제 슬픔을 넘어선 살이가 되었습니다. 미니 씨는 매일 밤 칼을 갈듯 시어머니를 향한 증오를 키워갔습니다. 치매라는 불청객은 예고도 없이 그러나 아주 잔인하게 미니 씨의 가정을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노안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하루가 다르게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설은 이제 이성을 잃은 광기가 되어 미니 씨의 일상을 갈기갈기 찢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거실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니 씨와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찬장을 샅샅이 뒤져 그릇들을 내동댕이 치고 있었습니다. 이 도둑년아, 내 금반지 어디다 숨겼어? 내가 내 아들 홀려서 들어올 때부터 알아봤다. 이 집안 재산 다 빼돌리려고 작정했지. 미니 씨는 당황하며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금반지는 어머니 서랍에 잘 있잖아요. 밤중에 왜 이러세요, 정말. 그러자 시어머니는 미니 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어디서 어른한테 손을 대? 이 여우 같은 년아. 내가 내 아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어제 시장에서 딴 놈 만나는 거 내가 다 봤어. 말도 안 되는 억측과 모함이었습니다. 미니 씨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옆에 있던 남편이 겨우 시어머니를 떼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미니한테 왜 이러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예.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마누라 치맛자락에 쌓여서 내 애미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전연이 나를 굶겨 죽이려고 밥에다 가루를 탔단 말이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날 이후 집안은 단 하루도 평온할 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니 씨가 잠든 사이 안방으로 잠입해 그녀가 아끼는 옷들을 가위로 난도질해 놓거나 화장실 바닥에 비눗물을 풀어 미니 씨를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미니 씨의 무릎은 시어머니가 꼬집고 핥힌 상처로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다 못한 미니 씨는 남편에게 울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나 정말 못 살겠어. 어머니 병원이라도 모시고 가자. 이건 그냥 노망이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해?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한참을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를. 조금만 더 참아보자. 약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약도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을 줄 때마다 뱉어내며 미니 씨의 얼굴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이게 독약이지 약이냐? 내가 나 죽이고 이 집 차지하려고 환장했구나. 오냐, 내가 죽나 어디 한번 해보자. 미니 씨는 이제 시어머니의 목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여온 원망의 치매라는 절망까지 더해지자 미니 씨의 마음속에서는 무서운 괴물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 노인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냥 내일 아침에 영영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스스로도 끔찍했지만 하루하루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상황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대소변까지 가리지 못하는 척하며 온 집안에 오물을 묻혀놓기 시작했습니다. 미니 씨가 코를 막으며 이불을 빨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뒤에서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살림 잘하네. 깨끗하게 빨아라. 내일은 거실 카페트에다 해줄 테니까. 미니 씨는 주방으로 달려가 식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칼을 쥔 채 시어머니의 방 앞까지 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끝내버리면 나도 죽고 저 노인네도 죽고 그럼 이 고통이 끝날 텐데.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니 씨는 칼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제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제발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미니야, 서류 가져왔어. 어머니, 요양원으로 모시자. 이대로는 우리 가족 다 죽어. 미니 씨는 떨리는 손으로 요양원 입소 신청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하하, 잘했다. 아주 잘했어. 이제 너희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내가 거기 가서도 너희들 저주할 거니까. 며느리의 마음속에 미안함이라는 신락 같은 감정도 남지 않도록, 그래서 죄책감 없이 자신을 떠나보낼 수 있도록 시어머니는 스스로 가장 추악한 괴물이 되기로 했던 것입니다. 요양원 구급차가 도착하기로 약속한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괴종식의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미니 씨는 며칠 동안 잠 한숨 자지 못한 퀭한 눈으로 거실 한복판에 쌓인 종이 상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베란다에 나가 줄담배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미니 씨는 혼자서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미니 씨가 들어오자 짐승 같은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왜 또 들어와? 이 여우 같은 년아. 이제 내 방까지 다 뺏으려고?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미니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50년 넘게 보물처럼 아꼈던 낡은 자개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미니 씨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어디다 손을 대. 이건 내 거야. 너 같은 년은 만질 수도 없는 귀한 거라고. 미니 씨는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속옷과 구멍난 양말, 누렇게 색이 바랜 수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생 그렇게 독하게 굴면서 모으신 게 고작 이거였나 싶어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평생 그렇게 독하게 굴면서 모으신 게 고작 이거예요? 이렇게 다 두고 가실 거면서 왜 그렇게 저를 못 살게 구셨어요? 미니 씨는 마지막 칸인 제일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안쪽 분홍색 비단 보자기가 미니 씨의 눈에 띄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낡은 가죽 일기장이 나타났습니다. 미니 씨는 홀린 듯 일기장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20년 전 미니 씨가 이 집에 처음 시집온 날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3년 4월 20일. 오늘 아들이 드디어 예쁜 색시를 데려왔다. 이름이 민이라고 한다. 가난한 집딸이면 어떠냐. 저렇게 얼굴이 해사하고 웃는 모습이 꼭 봄꽃 같은 아이인데. 내 아들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착한 아이가 들어와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미니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일부러 이 아이 앞에서 상을 엎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우리 집은 가난하고 내 아들은 무심하기 짝이 없다. 내가 이 아이에게 잘해주면 저 착한 아이는 내 비위 맞추느라 정작지 인생은 돌보지 못할 게 뻔하다. 나는 이 아이에게 나쁜 시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미니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독하고 무섭게 굴어야 내 아들이 제 마누라 불쌍해서라도 한 번 더 안아주고 평생 자기 마누라 지켜주려고 애지중지하며 살 것 아닌가. 미니야, 미안하다. 나를 마음껏 미워하고 원망해라. 그래야 내가 이 삭막한 집에서 내 남편 사랑이라도 듬뿍 받고 내 몫을 챙기며 살 수 있지 않겠니? 미니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모든 독설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처절한 계획이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왜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혼자서 그 아픈 길을 가셨어요? 밖에서 경적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양원 구급차가 도착한 것입니다. 미니 씨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안 돼. 어머니 못 보내. 우리가 어머니를 어떻게 보내. 이 일기 좀 보라고. 어머니가 20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무슨 연극을 하셨는지 좀 보란 말이야. 마지막 장은 글씨가 심하게 비뚤거렸고 눈물 자국으로 번진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2023년 2월 28일. 이제는 아들의 이름조차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미니야, 내 고마운 며느리야. 내가 너를 그토록 모질게 대한 것은 내가 너무나 착했기 때문이란다. 너 같은 아이는 시어머니가 조금만 잘해주면 자기 뼈를 깎아서라도 나를 모시려 들 테니까. 나는 내가 나 때문에 내 인생의 화창한 날들을 다 허비하는 꼴을 볼 수가 없었다. 남편 진수 씨가 비틀거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일부러 그러셨다는 거야?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일기장 다음 장에는 남편을 향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진수야, 미니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하면 절대 말리지 마라. 내가 먼저 나서서 서두르거라. 그래야 미니가 죄책감을 덜 수 있다.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라고 믿게 해주거라. 미니야, 요양원 차에 태우는 날 절대로 울지 마라. 너는 충분히 할 도리를 다했다. 이제는 나를 잊고 행복해지거라. 사랑한다. 참으로 많이 사랑했다. 요원들이 방 안으로 들어와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금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나. 내 일기장 내놔. 전현이 내 일기장 훔쳐갔어. 미니 씨는 달려가 시어머니의 몸을 꽉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못 가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세요.
구급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거세졌습니다. 미니 씨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뛰어나와 차 문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내리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내리세요. 차가 출발하자 미니 씨는 차체를 두드리며 따라갔습니다. 빗줄기가 미니 씨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길 끝까지 구급차를 쫓아가던 미니 씨는 결국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평생 나쁜 사람 연기만 하다가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 일기장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왔습니다. 20년 전부터 시어머니가 매달 조금씩 모아온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입금자 명은 우리 미니 고생 값이었습니다. 미니 씨는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여보, 나 이대로 어머니 못 보내. 어머니가 우리 위해서 20년을 악마로 사셨는데 우리가 그 정도도 못 해드려? 두 사람은 빗속을 뚫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접수처 의자에 앉아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미니 씨의 볼을 만졌습니다. 누구야? 참 예쁘게 생겼네. 꼭 우리 며느리 닮았어. 네, 어머니. 저 어머니 며느리 미니예요. 어머니가 제일 아끼는 며느리요. 요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우리 집 거실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따스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미니 씨는 잠든 시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20년 동안 괴물인 줄로만 알았던 그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 진수 씨가 다가와 미니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놈이야. 어머니가 나 때문에 그런 연극까지 하시는 줄도 모르고. 미니야, 당신한테도 정말 미안해. 20년을 그 지옥 속에서 버티게 해서. 그날 이후 미니 씨의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독서를 내뱉어도 미니 씨는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사랑 다 훔쳐간 도둑년 맞아요.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제 옆에 꼭 붙어 계세요. 어느 햇살 좋은 오후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시어머니는 유난히 정신이 맑아 보였습니다. 미니야, 꽃이 참 예쁘구나. 꼭 내 시집 오던 날 내 얼굴 같다. 나 같은 걸 다시 걷어줘서 고맙다. 이제는 연극 안 해도 되니까 참 좋구나.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시어머니는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20년의 고통과 3년의 화해.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산은 미니 고생값이라 적힌 통장이었지만 미니 씨에게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무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니 씨와 시어머니의 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만의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그 속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해야 했던 모진 말들이 적혀 있곤 합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인생은 어쩌면 수많은 연극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한 번만 더 들여다봐 주시겠습니까? 그들의 거친 말투 뒤에 숨겨진 분홍색 보자기 속에 일기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늦은 때는 없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20년의 한을 녹이고 사랑한다는 고백 한 번이 남은 인생의 봄날을 결정합니다. 오늘 밤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위대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시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시니어 월드였습니다. 내일은 더욱 깊은 감동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